2024년도 11월 5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어제 저녁 때 하고 지금 낮 시간에 그냥 반주로 삼겹살에다가 간단하게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 방송물 녹음하고 난 다음에 가서 그냥 출출하길래 기분도 좀 찝찝하고 그래서 소주 한 반병 정도 까고 왔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와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제 영상물에 여기 쭉 이 며칠 안 됐는데 이전에 여기 검색이 안 되네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내가 가야 될 길 해가지고 그냥 여기 아마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지난 35년 동안 꿈을 꾸고 꿈을 믿고 살아온 내 인생과 그리고 내 사주팔자의 운명이 맞다면 2025년도 이후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해가지고 1편, 2편, 3편에 대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제 그 운명의 날이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도 무겁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론이 썩고 기자가 썩으면은요 그 나라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 나라의 생명력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대한민국은 이미 생명이 끝난 나라다. 암울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분이 아마 터키인가 튀르키예인가 아무튼 터키하고 튀르키예하고 이게 막 헷갈리는데 지금 술 한잔 먹어서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쪽 그 기자였었는데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한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정치 성향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에요. 이 친구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화를 했던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기화를 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정론지필 어, 유일하게 제가 뭐 여태까지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앉아가지고 녹을 먹고 살면서 언론사가 하라는 대로 기자들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의 기자다. 그런 이야기를 방송물로 녹음하면서 마음도 착잡하고 그래서 가서 소주 한 병을 까가지고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반병 정도만 먹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여기가 제가 한 10일 전쯤 저녁 때 늦게 고등학교 동창 있습니다. 대원공고라고 있는데요. 대원공고, 저는 전자과고요. 그 친구는 통신과입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술 한 잔을 먹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리고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자, 지도를 검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인천의 대헌공고 출신입니다. 대헌공고. 전자과 출신이에요.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스 시스템 뭐 이래가지고 지금은 대헌공고가 없어졌습니다. 대헌공고도 없어졌고요. 써닌재단도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이름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원공고를 한번 찾아볼 텐데 대충 한번 진작 이렇게 좀 찾아 놓을 걸 안 찾고 이렇게 꼭 방송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라이브로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작하고 이런 짓거리를 저는 절대 안 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쯤에가 대원공고가 있을 텐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갑자기 여기가 송림 5동, 송림 로타리.
아유, 워낙 지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대형 공고가 이제는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겠네. 여기 있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본관인데요. 여기가 본관인데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하로 내려가면 전작과 실습실이 있고요. 전작 과장실이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전작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원공업 전문학교 1학년 다니고 군대를 갔는데 이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졸업 시즌. 그러니까 이 공업고등학교는요 늦가을 되면 실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습이나 뭐 취업 이래가지고 나가는데 그때가 한 10월 달쯤 이렇게 10월 한 중순이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작과에서는 실습이나 아니면 취업을 나가는 게 처음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몇 달 전이죠. 전작과장이 우리 전작과를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한다는 얘기가 취업 자리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습을 나갈 자리가 말하자면 견습, 뭐 실습, 뭐 이렇습니다. 나갈 자리가 한 군데가 처음 들어왔는데 뭐 급여도 없고 그 다음에 실습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허접한 데 가도 하루에 뭐 일당식으로 해서 견습 비용으로 해가지고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예를 들어서 몇천 원이든 이렇게 그날 날짜 계산해 가지고 돈을 다들 줍니다. 그런데 전작과장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순댓집에서 우리 그 이강만이라고 하는 통신과 나온 친구하고 얘기를 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작과장이 이제 전작과 학생들 몇백 명을 다 모아다 놓고 뭐라 그랬냐면 실습할 자리가 있고 너희들이 취업할 자리가 있는데 견습 비용이 10원도 안 나온다. 그리고 취업이 만약에 실습 기간이 다 끝나면 취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처음으로 들어온 자리이니 여기에 지원을 할 사람이 있냐라고 딱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몇백 명이 한 명도 손을 안 들은 겁니다. 한 명도 손을 안 들었어요. 전작과장이 당황을 한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하다못해 딴 데 가면 하루에 3,000원이든 5,000원이든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밥값은 주는데 최소한 아무리 안 줘도 근데 그 돈마저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돈으로 버스 타고 아니면 전철 타고 가서 일해야 된다. 조건은 굉장히 열악하다. 지원할 사람이 있느냐? 그래도 학교에 우리가 통신과하고 전작과가 오랜 몇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학교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업무 협약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지원할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더니 한 명도 손을 안 드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미 영악할 때로 머리가 다를 대로 다 달았잖아요. 한 명도 손을 안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손을 들었어요. 예,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돈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손을 번쩍 들으니까 저랑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4명인가 5명인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랑 이제 같은 반에 손을 들어서 결국은 이제 실습 아닌 취업 아닌 실습을 가게 되는데 그때 전작 과장이 예상외로 뭐라 그러냐면 4명인가 5명인가 손을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행운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행운하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하다못해 버스비도 안 나오고 점심 밥값도 안 나오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내가 감동을 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너희들은 행운하다. 열심히 가서 실습비도 안 나오고 아무 뭐 하다못해 교통비도 안 나오고 너희들이 밥을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야 되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거기에서 4개월 5개월 졸업할 때까지 너희들 4명이 뭐 5명이라고 칩시다. 5명은 됐었던 것 같아요. 너희 5명 중에 2명은 아마 정식 직원으로 선별을 해서 열심히 일하면 선별을 해서 취직이 될 것이다. 거기가 어디였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인천 부계역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분명히 여기고요. 여기가 지금 전화국입니다. 여기가 전화국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버스 정거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전부 다 테니스장이었습니다. 테니스장. 테니스장이었는데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버스 정거장으로 이게 옛날에는 거기였었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성 지도로 해서 한번 볼 텐데요. 스카이뷰로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2008년도밖에 안 나오니까 로드뷰로 해가지고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볼대 같은 거 있죠. 이게 전철 옆으로 있었고요. 전철 옆으로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 꼭대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뭐 지상에서 이 지상에서 땅에서 뭐 한 40m, 50m씩 이렇게 전하고 이 전하고 굉장히 높은 철탑이 한 5-6개 정도는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막 철탑도 올라가서 공사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희가 여기가 전부 다 테니스장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앉아가지고 여기 인천 만수동에서 여기 가려고 그러면은 교통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가려고 그러면은 뭐 한 2시간 정도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를 4개월 넘게 다녔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점심시간쯤 됐는데 저희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테니스장을 뭐로 공사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4개월, 5개월 동안에 하루 왼종일 한 일은 테니스장 롤러 이미지 검색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테니스장 롤러 있죠. 이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지금 작은 겁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 높이가 이 높이가 우리 이 가슴팍 정도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큰 롤러입니까? 이거 4명에서 양쪽에서 한 손 한 손 이쪽에서 한 손 한 손 그리고서 앉아서 이 롤러가 완전히 이 바닥이 공구리예요. 공구리 시멘트 공구리 그 정도로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의 배꼽 넘게 왔으니까 이거를 하루 웬종일 테니스장 이거를 끌고 이거를 질질질질 끌면서 뭐 아침 점심 저녁 여기 임원진들이 앉아가지고 테니스 치고 나면 이거 소금 뿌리면서 앉아가지고 이거 다짐 작업을 몇 달을 했습니다. 한겨울 내내 그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옛날에 벌써 50년 전 얘기인데 한겨울이 얼마나 추웠어요. 그냥 한겨울에 여기 저기 뭐 하도 추워가지고 입에다가 호호호호 이렇게 불고 앉아가지고 여기 딱 이 손잡이 잡으면 손이 이 쇠덩어리에 쫙쫙 달라붙을 정도로 그 정도로 추웠을 때이니까 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기 철탑 지금은 철탑이 다 사라졌는데 이 철탑이 이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이거 그냥 아무런 밧줄도 없이 이거 타고 올라가 가지고 공사하고
이지랄 떨었거든요. 이게 거의 10월 달에 10월 말일쯤 해가지고 취직 나가가지고 졸업 시즌이 2월 중순 말일 때니까 이듬해 2월 달이면 2월 중순 넘어가면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개월 5개월을 그러고서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전작과장이 나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여기 지하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행운하다. 5명 중에 열심히 일하면 급여도 없고 점심도 너희들이 싸갖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교통비도 없으니 그래도 참고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이 대원공고의 명예를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3명 다 정식 공무원은 힘들고, 정식 공무원입니다. 여기가 전화국이었으니까 정식 공무원은 힘들고 2명 정도는 아마 정식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정식 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전작과 애들이 술렁술렁 거린 거예요. 야, 이거 씨발 앉아가지고 야근 짓거리 하다가 그 엄청난 기회를 놓쳤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막 술렁술렁 거렸습니다. 이게 전작과장이 저희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날서부터 여기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4개월 5개월 졸업 시즌이 약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아버지 뻘 되는 거기에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이 점심시간 때 저희들이 이제 바깥에 나와가지고 친구 애들은 담배 펴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까지는 저는 담배를 안 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담배 폈으니까 이제 도시락 까먹고 이제 친구 애들이 담배 피고 있는데 이제 이 과장님이 너희들이 일로 와봐 그러고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너희들 여기 왜 왔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내일 모레면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 하도 안타까워서 내가 물어보는 얘기니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해서 전작과장님이 여기 하면은 뭐 열심히 일하면 뭐 정규 직원으로 2명 정도는 발탁이 된다고 그래서 점심도 우리가 싸갖고 다니고 버스도 우리가 타갖고 다니고 10원 하나 받지도 못해도 전작과장이 이런 얘기를 했길래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했더니 그 전작과장이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자식 같아서 내가 내일 모레면 정년퇴직을 할 사람인데 내 양심에 도저히 찔려서 더 이상은 너희들을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나가라. 점심 먹고 났는데 지금이라도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닌 밤중에 이게 날벼락이 터진 겁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너희들한테 정직원으로 2명 정도는 취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는 그런 통보를 대형 공고에다가 이야기한 적도 없고 전작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한테 매달 여기 실습비용 일한 인건비를 지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날벼락 같은 소리죠. 너희들 10원도 못 받았냐? 지난 몇 달 동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기가 막힌지 지금 당장 짐 싸들고 내일서부터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아까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다시피 제 친구하고 그 순댓국집에서 순대 먹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그 다음날 튀어나갔죠. 5명이 그대로 어디로 갔다? 여기 전작과 여기 지하 실습실을 갔습니다. 갔더니 전작과장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누군지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누군지 기억도 못 해요. 너희들 뭐 여기 뭐하러 왔어? 예. 이래 이래 해서 부천 전화국입니다. 거기가 부천 전화국에 실습 나갔던 사람입니다. 학생들입니다. 그러고서 하여튼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작과장님 월급도 지불을 했다고 그러고 뭐 공무원 얘기 아니 뭐 정식 공무원으로 취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생전 없었던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 그러고서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친구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아이씨 팔 진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소리가.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듣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돈도 지불했다라고 하는데 몇 달 동안 월급 지불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인마이 슈킹 다 헤쳐먹은 거예요. 그 전작과장 새끼가 제가 욕할게요. 이 정도면 욕할 만하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내 제자들한테 개인적으로 부천 전화국 이런 공공기관하고 앉아가지고 인맥을 쌓으려고 내 제자들을 갖다가 앉아가지고 인위적으로 자기 인맥을 쌓는데 써먹은 죄 그리고 그 인건비를 인마이 슈킹한 죄 뭐 등등등등 친구들은 찍소리 못하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씨팔 족도 이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전작과장이 앞에서 다가오더니 네타 조인트를 까면서 얼굴 빰때기를 2대 내리치더라고요. 친구놈들은 뒤로 다 물러서 있고 찍소리도 못하고 전작과장이 대가리 박아 이러더라고요. 시멘트 공굴에다가 대가리 박아 이 새끼들아 이러고서 소리를 질리길래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은 좆도 배가 이 배알이도 없냐 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서 대가리 박지 마. 그랬는데 앉아가지고 냅다 주먹으로 그냥 얼굴을 친 거예요. 코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나머지 친구놈들은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있고 그래서 제가 줄줄 흐르는 피를 갖다가 손으로 닦으면서 야 이 씨팔 족같은 새끼야 네가 선생이냐 이 씹새끼야 이러고서 전작과장실을 나오는데 전작과장이 나오는 내 등 뒤에다가 뭐라고 소리를 쳤냐 너 다음 달에 이 쌍놈의 새끼 졸업장 못 받을 줄 알아 고등학교 졸업장 못 받을 줄 알아 이 새끼야 이러고 앉아가지고 소리를 치길래 제가 이 씨팔놈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재적 처리해 이 씹새끼야 이러고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날로 대원공고하고 인연은 끊어진 거예요. 하도 인생이 족같아서 나는 이게 우리 전작과는요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한 반입니다. 이게 반이 2학년 올라간다고 이게 막 섞이질 않아요.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전부 다 한 반이에요. 하도 그때 받은 충격이 커서 내가 전작과 몇 반으로 졸업했는지를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도 기억 안 나요. 내가 몇 학년, 그러니까 내가 2반이었는지 3반이었는지 4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에 첫발 디디면서 겪었던 대한민국의 실태입니다. 이거 진짜 쪽팔린 얘기지만 그때 전작과장 나 이 새끼 아마 죽었을 거예요. 나보다는 한 11 몇 살은 많았겠죠. 최소한. 아마 죽어도 벌써 옛날에 죽었을지 아직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족같은 세상이죠. 세월이 지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군대를 갔는데 이러고서 졸업장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졸업장 안 준다 그러니까 그 깽판을 치고 나왔으니 씨발 뭐 졸업장 진짜로 안 줄 줄 알았죠. 졸업식 날 제가 못 갔어요. 제 시간에 못 갔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교문 바깥에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다가 보니까 졸업식이 끝나가지고 학생들이 막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갔습니다. 그때 여기 교문에서 올라왔어요. 여기가 교문인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네, 여기. 여기에서 졸업했으니까. 여기 공학관으로 돼 있네. 예,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이 다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졸업장 받으려고 이제 졸업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교실로 갈 거 아닙니까? 그 교실은 제가 갔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기억하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담임 선생한테는 얘기도 안 했고요. 다행히 졸업장이 있길래 나중에 졸업장 다 이렇게 찾아가고 남은 자리에 가서 보니까 졸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 세상을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당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올바른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나쁜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예, 창피하고 쪽팔리는 이야기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군대를 갔는데 26사를 갔습니다. 26사. 26사단 7호연대 3중대였습니다. 7호연대. 군번이 참 이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내가 아직까지 그 나이가 60 넘어서 가끔마다 깜빡깜빡 하는데 이거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7호연대, 6중대, 2소대, 104 기관총 사수였었거든요. 제가 야간 훈련을 하다가 육군 보병이니까 야간 훈련을 하다가 이제 야간 훈련하는데 경사가 이렇게 뭐 한 30도 정도 이렇게 저 전방이니까 눈도 많이 오고 야간 훈련하는데 이제 공격 앞으로를 하게 되면 30도 경사가 되니까 이게 무작정 뛰어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더라도 경사도가 심하니까 앞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참나무든 뭐든 있으면 이 나무자락을 잡고 이렇게 잡고 밑으로 내려오고 이 내려오고 나면 이제 참나무든 무슨 나무든 뭐 아카시아 나무든 이렇게 놓으면 그나마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앞에 제 선임병이 나무 구덩이를 잡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위에서 제가 이제 고참이 이 새끼 앉아가지고 군기 빠지게 앉아가지고 빨리빨리 빠릿빠릿하게 행동 안 한다고 발길로 걷어 찬 거예요. 이 비탈길에서. 그런데 그러면서 넘어지는데 앉아가지고 이 앞에 간 제 선임병이 나뭇가지를 놨는데 이 나뭇가지가 그냥 정확히 눈을 찌른 거예요. 제 눈을 찌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 수도통합병원에 응급실로 해가지고 수도통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몇 달 동안 치료를 받다가 안 돼서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대구 국군통합병원입니다. 대구 국군통합병원이 지금 여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 아니거든요. 내가 옛날에 있었을 땐 이 대구 국군통합병원이 시내에 있었어요. 시내. 여기 이렇게 이미지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시내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국군 이 수도통합병원인데 여기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뭐라고 결정이 나냐면 황반변성 실명.
이 황반변성이 걸리면은요, 거의 뭐, 지금은 어떻게 의학이 좋아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실명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명, 황반변성 증상, 무심코 지나치면 실명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실명, 황반변성 실명. 의사가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수술을 하고 의가사 제대로 해라. 의가사 제대. 수술을 하고 의가사 제대를 해라. 그런데 제 고집이 좀 남달라서 의가사 제대를 하면은 그냥 의병 제대라는 거거든요. 의가사 제대.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호적에 그때까지만 해도 의가사 제대로 하면 제 호적에 이 병쪽 기록부에 이거는 뭐 그냥 빨간 줄 긋는 거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복무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조기 전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빨간 줄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만기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 이러면은 이제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하도 많아서 어, 의사가 그렇게 의가사 제대를 수술을 하고 제대를 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제 고집으로 의가사 제대는 못하겠다. 그러고서 다시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또 한 반년쯤 지나서 그 후유증이 훈련만 받으면 심해지니까 또 다시 또 병원을 가게 됩니다. 두 번을 병원을 갔어요. 이게 제 군대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병원에 있을 때죠.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소설을 썼습니다. 그때 소설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을 처음 본 뭐라고 그랬나요? 세상을 처음 본 사람의 눈이라고 그랬나요? 아, 세상을 처음 본 사람의 눈. 아마 이런, 이게 제 소설의 제목입니다. 세상을 처음 본 사람의 눈. 아무튼 뭐 이게, 그러니까 제가 군대 제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살아온 인생 이야기하고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 와서 뭐 실명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뭐 의사가 앉아가지고 너 이러면은 수술 안 받으면 실명까지 간다라고 했으니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 내내 내가 살아온 그 짧은 20 몇 년의 세월을 16절지 갱지로 자그마치 천장입니다. 1000장 넘게 소설을 씁니다. 이게 세상을 처음 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아이의 눈입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고 그랬어. 세상을 처음 본 아이의 눈. 이렇게 해서 짧은 세월 동안에 많은 인생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대형 공고,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앉아가지고 7살, 8살 때 자, 8살, 9살,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연탄 배달하고, 물 배달하고, 뭐 이랬던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군대에 와서, 이러면서 아무튼 이 고등학교 때 이 이야기, 이거를 제가 소설로 썼던 그 소설의 내용이 세상을 처음 본 아이의 눈입니다. 그 소설을 제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뭐 한 30대 초까지 이사 다닐 때마다 이삿짐에 그 16절지 군대에서 나오는 그 갱지 있잖아요. 갱지. 누런 갱지에다가 자필로 볼펜으로 소설을 한 1000장 넘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격이 족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앉아가지고 뭐 조폭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폭이지만 뭐 일진이나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우리 여기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일진이 있었습니다. 일진하고 제가 몇 번 싸워서 저녁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낮에 우당탕탕 거리고 앉아가지고 이 밴드부 애들을 절대 못 건드려요. 밴드부 애들은 조직이거든요. 조직. 1학년, 2학년, 3학년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행세를 하기 때문에 절대 이 대형공고에서 밴드부 애들은 밴드부 애들이 빰따기 때리면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도 뭐 이름 기억이 다 나는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점심시간 때 우당탕탕 거리고 앉아가지고 책상 걸상 막 그냥 밀치면서 앉아가지고 싸우고 나면 전에 또 이제 담임선생이 종례라고 그러죠. 종례. 종례 끝나기 전에 복도에 일곱 여덟 명이 책가방 메고 어슬렁 어슬렁 거립니다. 왔다 갔다. 창문에 보이죠. 씨팔 오늘 또 죽었다. 그건 이제 선생이 나가고 나면 일곱 여덟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야 이 씹새끼야 무릎 꿇어.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어야지 어떡합니까? 패거리로 일곱 여덟 명 10명씩 와가지고 한쪽 벽에다가 몰아붙이는데 그래도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또 한두 달 지나면 그걸 못 참아서 어, 그 이광호라고 하는 친구하고 훗날 세월이 지나서 몇 번 사회에서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이 새끼야 너 그때 쪽팔리게 앉아가지고 야 이 씨발로만 쪽팔리게 앉아가지고 패거리를 끌고 오냐 그러면은 야 내가 그랬냐 난 기억이 안 나. 이러면서 웃었던 적이 벌써 한 10한 몇 년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옛날 이야기를 했는가, 이게 제 성격이에요. 치사하고 더럽고 이런 걸 보면 물러서지 못하고 꼬리 내리지 못하고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못하는 이런 성격. 제가 살아온 이거 타고난 천성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런 영상물을 올리면서 여기 변희재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못하는 아주 더러운 사고, 이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나랑 거의 비슷한 스타일인데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늘 내일이 지나서 3, 4일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이 영상을 올렸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지금 이렇게, 그래도 30년 전에는요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던 시절, 민주화 시절이 있었을 때는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이러지는 않았어요. 정말 전두환 정권의 그 시퍼런 서술에도 앉아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니면서 앉아가지고 어,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그 신문 기자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썩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전부 다 썩은 대한민국이 전부 다 썩어 빠진 놈들인데 결국은 나 혼자서 내가 뭔 일을 하게 되면 여기 변희재 이 사람은 그래도 지금 언론사잖아요. 본인이 직업이 언론사고 그리고 패널이에요. 이런 사람도 견디기 힘든데 나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앉아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거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가야 될 길이 험난하다. 그렇다고 제가 28청춘이면 그까짓 거 한번 정치해보겠다 라고 앉아가지고 희생을 하겠지만 이제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신은 나한테 자꾸 이 길을 걸어가도록
꿈에서 종용을 하는가. 아,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하다못해 조중동마저 왜 이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가? 바로 돈입니다. 돈. 지금은요, 보수든 좌파든 이제는 전부 다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도 물론 그랬지만 지금은 더하다. 그래서 더 썩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면 나는 어떻게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될 것인가. 제가 여기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재미로 들어라.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니까. 자, 이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혼자여서 우리 회원들이 몇만 명도 아니고 지금 많아봐야 뭐 10손가락 20손가락 안에 드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세상하고 싸워야 되는 일인데 앞날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냥 착잡해서 소주 반 병 먹고 왔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소주 한 반 병 먹고 왔는데요. 앞으로 며칠 안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억지로 피하면 되겠죠. 근데 타고난 사주팔자가 이래서 근데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조직이 없고 뭐 어떤 특별한 단체로 치면 조직이라고 얘기하겠는데 이런 특별한 그 성격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팬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10손가락 20손가락 안에밖에 없는 이 분들하고 뭔 일을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려 봤다가 하다가 안 되면 정말로 하다가 안 되면 시작도 못할 상황이면 이거는 이 수많은 언론들하고 싸워 나가야 될 일이거든요. 얼마나 적이 많아지겠습니까? 얘네들은 언론에 힘도 있고 앉아가지고 기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파워, 이 힘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세상과 싸워가지고 여러분들 나 혼자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보나마나 시작도 못할 일이에요. 하다가 보면 그렇게 커집니다. 세상은 노무현 대통령 얘기대로 정 맞는 놈,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긁히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얘기한 것대로 꿈속 이야기대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 길을 가라고 신호가 세상이 하늘이 나한테 그런 신호를 지난 30년 동안 보낸 건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어, 그렇습니다. 착잡해서 소주 한 잔 먹었습니다. 훗날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도끼로 찍어도 부스러기도 안 날 돌인 걸 내가 알고 있으니 세월이 지나서 2026년도에 나한테 그동안에 믿고 따랐던 사람들한테 아, 그래도 보상을 해주고 응분의 보답을 해주고 깨끗하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결정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